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도남마 이현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단둘이 40분 동안 만나고 만남을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중대 결단 잠시 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바로 물러나야 할지 그 진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 보시죠. 비타500에 돈을 줬다 말았다 하는 그 사건이 직후에 이완구 현 총리가 당선되고 당선 축하 겸 간담회를 하는 장소, 이 장소는 성완종 회장의 소유한 호텔입니다. 이 사람의 친분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새로운 단독 내용들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끝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단독 회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와 이완구 총리의 3천만 원 수수 의혹과 관련된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먼저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단독으로 순방 직전에 만났다. 네. 긴박하게 만났다라는 것은 총리에 대한 거취 결정을 뭔가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거취가 가령 자진 사퇴를 시키느냐, 예. 아니면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냐에 관계없이 분명하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총리를 순방 기간 동안 어찌할 것이냐. 예. 이 문제를 놓고 아마 당의 많은 의견을 박 대통령이 듣고 또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원칙적인 방향, 예.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현실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총리 직무를 정지하는 게 가능합니까? 글쎄요, 오늘 이제 김무성 대표를 급히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원래 대통령이 순방 중에는 이 국무총리가 대통령 부재 상황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출국을 목전에 두고 국무총리가 아니라 여당 대표를 만났다. 이미 국무총리의 어떤 사실상 식물 상태를 대통령이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 새누리당의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다는 예. 점입니다. 예,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그 이완구 총리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본물을 이룰 것 같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대통령이 이렇게 된다면 국정 3년차 그리고 특히 4.29 재보궐선거를 이끌어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어느 정도 표명하지만 이 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찰 수사를 지켜봐달라. 예. 이런 원론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 김무성 대표가 이 오늘 회동에 대해서 배석자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어떤 대화 내용을 소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이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총리부터 검찰 수사를 하라든지 예. 아니면 특검 도입도 검토해야 된다라든가 굉장히 이 비주류 투톱이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여당의 분위기를 좀 진화해달라. 이런 당부와 함께 당분간 이 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란 원론적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 총리를 직무를 지금 자진 사퇴라든가 정지를 하게 네. 스스로 직무를 정지하게 만들고 부총리로 대신하라든가 네. 이렇게 결과가 오늘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나왔을 수도 있습니까? 근데 법리적으로 지금 직무정지는 사실 헌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직무가 정지되려면 탄핵 소추안의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지난번에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돼야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직무정지인데 사실상의 직무정지. 가령 대통령이라서 총리 좀 일정 기간 빠져 있고 그러려면 사퇴를 시켜야죠. 그 사이에 공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러한 편법을 쓰지는 어려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적극적입니다. 대통령도 순방 가서 안 계시고 총리는 식물. 그러면 참 총리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완구 총리에 대한 불리한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비타500에 돈을 넣어서 줬다는 그 재선거 직후에 당선 축하 행사 겸 정책 간담회를 성완종 회장의 소유 호텔에서 열렸다.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이완구 총리가요, 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저번 정도의 그 위상이라면 그 전에 그 인사청문회 할 때도 너무 말을 극단적으로 한다든지 너무 쉽게 한다든지 예. 또 이렇게 그 이번에도 보니까 또 너무 쉽게 또 너무 극단적인 그 언사를 말이죠 계속 하는데 이 표현이 레토릭이 참 국민들이 들을 때도 으스스할 정도로 예. 아니, 국민이 무슨 국민 총리 목숨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말하는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서 미뤄볼 때 이것이 바로 이완구 총리가 스스로 불신을 지금 자초하는 것 아닌가? 예. 국민적 의심을 자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완종 전 회장을 내가 평소에 잘한다. 같은 충청도 사람이고 같은 정치도 했고 예. 같이 충청도를 이끄는 우리 리더 그룹에서 우리가 같이 예. 참 서로 예. 협조도 하고 잘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을 텐데 모른다고 했다가 지금 보니까 나중에 속속 드러나는 게 보니까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도 너무 잘하는 사이 아니었습니까? 예. 이렇게 하니까 이완구 총리는 지금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해명도 이제 안 통하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성 회장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성 회장 사망 직후에 총리실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친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든가 예. 네, 18대 국회에서 1년 정도 의정 활동을 한 것이 2년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두고두고 지금 발목을 잡고 있죠. 예. 네, 같이 만난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23번이나 1년 반 동안 만난 사실이 공개가 됐고 예. 또 선거 사무실이라든지 또 문제의 돈을 받았다는 그 시점 2013년 4월 4일에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만난 사진이 여러 가지 공개가 그렇습니다. 됐죠. 예. 어제 쾌도난마에서도 바로 충남도청 청사 개소식에 간 문제도 영상 예, 짚어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 재선거 직후에 그 당선 행사까지 이 예. 성완종 회장의 호텔에서 했다. 네, 계속해서 이 예. 말이 걸림돌이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 나가 있는 우리 동정민 기자, 방금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의 단독 긴급 회동, 그 내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방금 조금 전에 회동은 끝났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동정민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만남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청와대 단독 회동은 방금 전인 3시 55분경에 끝났습니다. 3시 10분부터 약 45분 정도 이뤄진 건데요. 오늘 회동은 예정했던 출국 시간보다 3시간 정도를 늦출 만큼 갑작스럽게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은 일단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9박 12일간 중남미 순방을 떠나는 만큼 그 기간 여당 수장으로서 잘 도와달라는 뜻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사는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거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 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대표가 중심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김 대표가 강하게 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을 경우 깜짝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신 어제 부정부패에 대해 책임질 사람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박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무성 대표가 당으로 돌아가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이 김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진 것 대표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회동을 마친 박 대통령은 곧바로 공항으로 향해 출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잠시 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순방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 때 순방 행사를 열었던 것도 성완종 회장 현지 베트남 소유의 호텔이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 행사가 바로 성완종 회장 소유의 호텔이었습니다. 저 얘기가 성완종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에 무슨 불편한 뭔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성완종 회장이 어떤 정치계라든가 관계의 어떤 행사에 자기 호텔을 끊임없이 빌려준다든가 평상시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 호텔은 사실 베트남에서 지금 우리 여의도 63 빌딩보다 훨씬 높은 예. 아주 크게 사업을 벌인 호텔이었기 때문에 워낙에 또 아마 유명하기도 했거니와 성완종 의원이 실제로 또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예. 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기서 행사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 대통령이 저기서 가서 베트남 가서 행사를 하는데 저기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했다면 오히려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 저건 한국의 건설 실력을 지금 상징하는 곳이니까 대통령이 일부러라도 저기 찾아가서 했을 것 같은 그런 거니까 저것까지를 가지고 이제
박 대통령과 성 전 회장을 연결시키기는 이제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누구든지 대통령 그렇죠. 되면 예, 그러면 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예. 네, 지금 보신 영상이 2013년 9월에 4박 5일 일정으로 박 대통령이 베트남을 순방할 때 일인데요. 이 일정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한복 패션쇼, 예. 네, 이 패션 모델로 나섰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 열린 장소는 금방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완종 회장 소유의 랜드마크 72호텔, 예. 72층짜리입니다. 예. 네, 그래서 더 화제가 됐는데요. 이 성 회장이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여권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네, 뭐 장소도 빌려주고 예. 또 의원들과의 친분도 두텁게 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희가 보면 그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을 보면 아낌없이 조건 없이 뭐 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주는 과정에서 저렇게 대통령이 자기 호텔에서 활동을 하고 이완구 총리의 당선 축하회를 자기 호텔에서 하고 그런 것에서 본인이 만족을 얻었거나 그렇진 않나요? 본인의 어떤 그 패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런 패턴들이? 근데 저런 아까 그 뭐 당선 축하연이나 저런 베트남에서 행사 이런 것은 하나의 좀 부수적인 거고 예. 본인이 정말 열심히 도왔다는 건 바로 2012년 대선에 충남을 판을 바꿔놨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충남의 그 아주 기반이 강한 유지로서 그 어떤 자금도 본인이 풀고 또 조직도 동원해서 충남을 그 이기는 그러한 그 캐스팅 보트 아주 어려운 지역인데 이것으로 판세를 바꿔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더욱이 또 당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내가 지원했다. 이런 것에서 아마 내가 이렇게 기여한 1등 예. 공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비타 500을 받았다 말았다 논란이 있던 그 이완구 당시 후보자의 재선거 당시 2013년 4월 당시에 그 선거사무소에 다른 분들도 성의를 표한 분들이 많았는데 돌려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선거 사무소에 가면 돈을 되게 갖고 가서 예. 이게 축하를 하는데 아마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런 거 자꾸 여러 사람한테 받으면 그거 다 나중에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예. 소문도 나게 되고 예. 그래서 깨끗하다는 이미지에 또 상처도 있게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돈은 뭐 다 돌려줬을 수가 있는데 과연 큰 돈까지도 돌려줬을까? 또 문제는 뭐냐면 큰 돈도 그냥 갖고 와서 쓰십시오 이러면 돌려줄 수가 있지만 예. 아주 이제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평소에도 뭐 니꺼 내꺼 구분 없이 말이죠. 예. 이렇게 그렇게 지내던 사이라면 정말 이거 주는데 그것을 아니 안 받는다 이렇게 물리치거나 아니면 돌려줬을 수 있을까? 그건 또 별개 문제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100만 원, 200만 원씩 돌려준 것에 대해서는 이완구 총리가 상당히 그 점에서는 돈에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를 줬을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정말로 큰 돈에 있어서도 예. 또 큰 일에 있어서도 돈뿐 아니라 다른 큰 일에 있어서도 정말 그렇게 올곧게 예. 청렴하게 지내왔을까 이걸 생각하면요 그랬을 수 있다고 믿고 싶은데 다만 이완구 총리가 그간의 여러 가지 대응 자세를 보거나 예. 이렇게 보면 그것도 회의적인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예. 저도 지역구의 많은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이 어떤 그 지역의 토호라고 하죠. 예. 네, 지역에 오래된 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사 예. 이런 곳의 후원금은 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문제라든지 나중에 어떤 이 대가를 요구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건데요. 예, 물론 지금도 이완구 국무총리가 3천만 원 문제를 돌려줬더라면 참 좋았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까지는 좀, 여러 국회의원들이 예. 지역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성 회장이라든가 친분이 늘 있는 분들한테는 뭐 도움을 좀 받고, 지역의 후배들 것은 안 받고, 통상, 박성문 논설위원 원래 네. 그렇게 합니까? 지역이 원래 정치적인 쪽에 관례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조 차장이 얘기했지만 지역 내의 기업인들 중에서 예. 특히 각별하게 뭐 예를 들어 원래 친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그전에도 어떤 본인이 후원금을 받아왔다거나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다지 친분이 두텁지 않은데 어떤 지역 내의 그 기업체를 갖고 있는 예. 그 특히 중소규모 이런 경우는 그 소위 민원이라는 형태로 많은 부분 나중에 그 대가성 부분이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원래 친구
어떤 또 원래 오랜 동창 이런 경우는 사실 그 나중에 어떤 대가성이라는 부분에서 빠져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 자금으로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마도 좀 부담되고 이런 부분은 돌려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지금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만난 과정, 만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유난히 저렇게 배신감을 자꾸 토로하는 이유는 예. 자민련을 같이 했죠. 같이 하면서 우리는 동지적으로 같이 했는데 그래서 서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나를 그렇게 철저히 외면하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 배신감을 느꼈을 거다 이렇게 본다면 이완구 총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성완종 전 회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철저히 청렴했을까? 오히려 거기 같이 무슨 협조를 그러니까 더 받았을 개연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 오늘 나왔던 그 얘기는 다시 한번 해보시죠. 지금 아침에 나왔던 운전기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운전기사가 비타 500 당일날 갔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 정리를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시겠습니다. 40명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뭐 서너 대여섯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성완종 그 회장을 오시게 된 거 알았냐면은 그게 수행하는 비서가 있었어요. 누구의 수행비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완종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은 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 성완종 전 의원을. 그래서 이제 오신 걸 알게 됐고. 예, 저기 한번 보시죠. 저희가 어저께 알려드린 내용인데 2시에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3시 30분경 이완구 총리가 출발을 하고요. 선거사무소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4시 반, 여기서 4시 한 반 40분경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시간, 4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해서 성완종 회장은 1시간이 머물렀다고 하면 이 4시 40분부터 한 20분 사이 이 시간이 되거든요. 지금 운전기사 얘기는 이 시간에 독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네. 이 운전기사라면 동선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때 봤다. 이 시간대에 봤다는 거거든요.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심하게 타격을 받을 때 예. 바로 운전기사의 증언이 나올 때가 가장 무섭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동아일보 특종으로 지금 이 운전기사 진술이 나왔습니다. 예. 뭐냐? 바로 2013년 4월 4일 이 돈이 오갔다는 그 당일날 이완구 총리는 그동안에 이 독대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독대를 한 적이 없었고 당시 기자들만 수십 명이었다. 예. 독대할 수가 없었다. 이런 환경을 얘기했습니다만 예. 이 이완구 총리의 운전기사가 이 두 가지를 다 반박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독대를 했다는 것. 예. 그리고 당시에는 기자들 수십 명이 아니라 몇 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없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잠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만 이걸 한번 보여주시죠. 이완구 운전기사 얘기는 독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독대했다. 그런데 당시 지구당 사무국장 얘기는 본인이 바로 전날 이 운전기사랑 통화를 했는데 이 운전기사가 나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다. 그런데 왜 본인한테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왜 다른 언론에 가서는 독대를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완구 운전기사는 당시 이 시간 4시 40분 도착했을 당시에 기자 서너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현장 취재기자는 또 기자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 한 기자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건 이완구 총리의 좀 유리한 발언.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런 봉투에 전달했다. 비타 500에 전달했다. 일부는 뭐 바카스병이다. 바카스 박스다. 이렇게 많이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이 그렇습니까? 2013년 예. 이 4월 4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예. 했을 때 본인의 어떤 메모라든지 아주 예. 특별한 인연이 없이는 그 정확한 상황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뇌물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현장 검증을 할 때 이 예. 현장 검증이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뇌물수수 사건 이것만을 예로 예. 들자 하더라도 몇 년 전에 총리 공관에서 당시에 봉투가 어떻게 오갔느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기사가 갖는 무게가 그만큼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완구 국무총리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다. 왜냐? 예. 보통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차에 항상 일정표를 챙겨놓고 다닙니다. 제가 아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운전기사는 늘 뒷좌석에 이렇게 좌석 고지에 그 다이어리라고 하죠. 그거를 적어놓고 어떤 일정에서 일정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좀 대비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물론 이 운전기사가 이완구 총리 밑에서 몇 달간 일을 하다가 해직이 됐기 때문에 예. 어떤 개인적인 원망에서 이런 예. 진술을 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튼이 운전기사가 갖는 무게가 대단히 높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운전기사의 기사가 말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 거기에다가 지금 이완구 총리가 계속 말을 바꾼 것, 그리고 이 당시에 개청식에 나란히 대통령 좌우에 참석을 해놓고도 그 사실을 숨긴 것, 이런 등등해서 이완구 총리가 매우 궁색한 상황입니다. 이 옹색한 상황에서 오늘 이완구 총리가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해명할 만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4월 4일 날 개청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은 못한다는 대정부 질문 답변에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확인을 해봤어요. 했더니 어떤 분들은 보셨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 안 봤다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독대를 하신 적은 정확히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잠시 정정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누런 봉투는 중앙일보 측이었고 비타 500박스에 전달했다는 게 경향신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저 문제 말이죠. 예. 비타 500이었느냐, 노란 봉투였느냐, 그걸 이제 돈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돈은요, 저기 넣어가서 그때 만약에 갖다 주면 비타 500을 그러면 이완구 그 후보 이거 안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뭐 10명이 있었거나 5명이 있었거나 사람도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예. 저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돈을 주는 그런 관계라면 그 금을 서로 주고 받는 관계라면 굳이 저기서 저렇게 줄 필요가 없거든요. 예. 왜냐면 계속 잘 알고 만나는 사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조 차장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참 뭐냐면, 기억력, 사람의 기억력이라든지 또 사람의 상황 인식 능력은요, 우리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보더라도 굉장히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것만 가지고 너 그때 왜 거짓말 했냐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또 맥락에 봤을 때 이완구 총리가 과연 전체 맥락에서 거짓말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거든요. 예.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이완구 총리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방금 오늘 해명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당시 보면 아주 오래전 얘기도 정말 시쳇말로 칼같이 기억하셨던 분인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이 해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기서 일단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자 4월 4일 날 갔다. 그 선거사무소로 갔고 거기서 만났다. 예. 근데 독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그 소위 얘기하는 파티션으로 가려진 데서 만난 것을 독대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예. 예를 들어 묘사하는 사람에 따라 또 기억에 따라 그것은 다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만났다라고 하는 정도는 압축이 되는 하나의 팩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운전기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 500이든 누런 봉투든 전달되거나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또한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났지만 또 그에 독대를 했는지 또 독대를 해서 실제로 그 비타 500을 통해서 돈이 전달됐는지 또 그 비타 500에는 과연 돈이 들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찰이 그 관계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상황을 다시 그 되짚어 가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 저는 이제 이진곤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 이완구 총리가 그동안에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못 줬거든요. 네, 가령 인사청문회 때만 하더라도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인에게 외압을 강한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증언들이 나오고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기억이 잘 안 났다. 그리고 아니다, 나서 아니다에서 기억이 안 났다. 그다음에 녹취록이 완전히 공개가 되고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그 뒤에는 그 당시 정신이 혼미했다.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아, 이제 기억이 안 나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는군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되짚어 볼 때 또 이번에 그 성 회장과의 관계 친하지 않았다. 네. 이 발언 이후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이 총리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좀 믿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그 의구심을 갖게 했다는 거가 참 이 총리로서는 뼈아플 것 같습니다. 예,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픈 게 일국의 총리께서 이제는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국민들 사이에서 희화화되는 웃음거리에 가깝게 되는 그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들어보실 목소리도 그런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이완구 총리는 이완구 이름과 총리라는 직함을 빼면 전부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도 말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충청도 사람 현역이가 아닙니다. 충청도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곧바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충청도 말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그런 것 같기도 그 보통 뭐 글쎄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너무 공색하지 않습니까? 이 예. 대통령까지도 아마 제 생각에 미뤄 짐작컨대 대통령까지도 이제는 이완구 총리의 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오늘 김무성 대표하고 독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 조 차장 말씀대로 이완구 총리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서 그 말이 신뢰성을 잃어버린 게 이게 아주 가장 큰 타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충청도 사람 답변이 그렇다. 아유, 이게 충청도 비하 발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리고 또 이 질문한 의원, 이 유대훈 예, 의원이요. 예. 고향이 충남 서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충청도 분이 물어본 아주 날카로운 지적에 아주 그냥 원래 말투가 그렇다. 충청도 예. 사람들이.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하면 할수록 더 희화화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하나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총리는 성완종 전 회장이 3천만 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돈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대국민 협박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격해서 저의 속내를 들은 그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은 적절치 않은 그렇습니다. 네. 예, 이쯤 되니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박성훈 논설위원.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정말 이 총리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솔직하게 다 뭐 내가 숨긴 걸 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네. 참 입장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스스로가 이제는 혼미해지지 마시고 혼미해지지 마시고 이 정확하게 본인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서 날짜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서로 그 사람이 기억이라는 것이 날짜나 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적지 않은 우리가 3,000원이 아니고 예.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양심에 다시 손을 얹고 봐서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받았다라고 이제라도 기억이 나시면 예. 그 부분을 지금서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래야지 만일에 여기서 숨기고 하다가 정말 더 이 상황을 질질 끌다가 가면 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체면이나 나라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 제가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거기다 하나 더 보태자면 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격해졌다든지 혼미해졌다든지 이 말을요. 국무총리가 격해지고 혼미해지면 다른 소리 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국민을 믿고 대통령이 어떻게 총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바로 거짓말의 단초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또 예. 국무총리가 정신이 혼미하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어떻게 국정을 맡기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총리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이틀 전에 여러 차례 말하면서 세간에는 총리가 그런 일로 목숨을 걸 수가 있느냐. 다른 데 걸어야지. 예. 네, 이런 비판도 많았고요. 문제는 이번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총리가 너무 전면에 앞서서 사정기관 총괄회의도 했고 대국민 기자회견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 검사팀이 꾸려졌다 하더라도 이 신뢰성을 담보받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총리가 자진 사퇴를 하고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에서 어떤 명예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 주장도 나오고 알겠습니다. 어저께 녹취록이 전부가 공개되면서 새로 확인된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고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반기문 총장과 송환종 회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사람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누구한테도 아마 그 양반이 저희가 대권하겠다, 한국과 정치하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냥 계속 이쪽에서도 떠들으니까 그분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겠죠. 작년에 만났고 그 후로는 안 만났어요. 예, 저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반기문 총장과 가까운 사람으로 송환종 회장이 지목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이완구 총리와 반기문 총장이 라이벌로 여기고 반기문 총장과 가깝다고 해서 이완구 총리가 이쪽을 공격했다라는 것이 설득력이 많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 완종생각이죠. 완종생각. 예. 다시 말해서 본인이 나를 자원외교의 첫 타자로 찍고서 여기서 안 나오니까 또 별건 구속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예. 이런 상황을 도저히 본인이 이제 납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나를 친이계로 오인해서 표적해서 MB 쪽을 찍어내기 위한 것으로 나를 지금 오인 사격하고 있다. 막 이런 것까지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나가서 야, MB 쪽이 많은데 왜 하필 나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반기문을 내가 키워서 충청권의 주자로 하려고 하니까 충청권의 대권 주자를 노리는 라이벌인 이완구 총리가 바로 나를 내려서 반기문을 치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굉장히 본인의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건 좋은데 아까 얘기한 자원외교의 타겟으로 본인을 찍었다라는 정치적인 상상이나 추측보다도 더 훨씬 더 상상의 나래가 더 나아간 이런 얘기라고 봐야죠. 예. 근거가 구체적으로 반기문 씨를 사실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붐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뛰고 다닌 건 사실이지만 예. 그것이 이완구 총리가 본인을 말하자면 표적 사정하는 이런 부분 자체도 아직 입증이 사실 잘 안 되는데 예. 그 동기까지도 찍어서 이거다라고 본인은 상당히 확고한 그림을 그려야만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본인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원망이 너무너무 크니까 거기에도 꽤 맞춰보는 거죠.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하니까 꽤 맞추니까 그런 데까지 갔는데 또 더더구나 이제 송환종 회장이 보니까 언론 나오기로는 권노갑 고문이나 박지원 의원한테도 그때 반기문 대세론을 이야기한 사람도 이 사람이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정말 그랬다면 이완구가 나를 이래서 미워하겠구나. 이래서 나를 찍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러나 송환종 회장으로서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은 아무리 우리 국가가 엉망이고 말이죠. 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더라도 총리가 그것까지 가지고 그렇게 수사에 관여했겠냐 이런 이제 의문이 남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총리가 갑자기 너무 크니까 스스로가 자기 주자로 자기를 자리매김했을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송환종 회장 입장에서 다소 과도한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또 본인이 반기문 총장과 친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이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요. 우리가 비판 기사를 쓸 때도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비판 기사를 써야 되는 거죠. 네,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사와 기자가 참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이 검사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당신이 왜 죄를 지었다. 이거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수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원 개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원외교 개발.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전체를 송두리째 드러내겠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자원외교를 빌미로 해서 대통령 발언 다음 날에 경남기업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자원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중에 수사는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이랑은 일반적인 대기업의 어떤 의혹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송환종 회장은 왜 나만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억울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억울하담을 느꼈을 때는
잘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상책입니다. 그래서 명검사나 명판사라고 인정받는 거 비결을 물어보면 피의자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 거. 그게 1위로 꼽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래서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의 공통점은 들어줬다는 거죠. 들어줬다. 근데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이 느낄 때 좀 고압적으로 전화를 잘 받지 않다거나 검찰 수사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억울함이 이제 이쪽으로까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곳까지. 이완구 총리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과의 친분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터무니없는 말씀이죠. 그건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반 총장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 말은 지금 들어보면 뭐 좀 맞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하나 더 충청 민심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성완종 회장이 충청 포럼의 상임 멤버죠. 충청 포럼의 성립을 주도했죠. 충청 포럼을 주도했는데 충청 포럼의 운영위원으로부터 지금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회장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면 이것이 어떤 메시지인지 저희가 한번 잠시 후에 들어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충청도 사람들이랑 이제 뭐 자꾸 충청도에서 이상합니다만 경우가 없이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경우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충청도 표현인데 그런 적에서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보면 국회의원을 계속 뽑아주지가 않잖아요. 국회의원으로 잘못하면 바꿔버리고 그런 경향들이 강한 적이라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느끼는 부분들이 각자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분이 민병구 충청포럼 운영위원인데 이분이 성완종 회장 장례식 때 추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경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이완구 총리가 충청을 대표하는 주자로 생각을 했고 경우가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경우가 없는 것으로 하면 충청 민심도 좀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잠깐 농담을 하면 바로 저게 아까 이완구 총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충청도식 어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완구 총리가 옳다는 거야. 지금 성완종이 옳다는 거야. 좀 헷갈리잖아요. 좀 잘 모르겠는데 경상도라서 정확하게 한번. 근데 저는 뭐 충청도는 아니지만 충청도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얘기로 들립니다. 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총리가 이런 상황을 어쨌거나 이런 성완종 씨의 죽음에 이르게 이르게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런 상황이 어쨌든 총리가 연계돼서 유발돼서 충청도 사람들을 실망스럽게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나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들립니다. 충청도 계시는 분들, 충청도 주민분들이 아마 지금 가장 마음도 아프고 허탈감도 느끼고 그럴 텐데 왜냐하면요. 두 사람이 다 충청도에서는 그래도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이 잘 커가지고 한 사람 기업을 대표하고 한 사람 정치를 대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다른 일도 아니고 두 사람이 서로가 증오하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같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가장 큰 상처는 누가 받냐? 충청도 도민들이 받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완구 총리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질문의 하나하나 행간을 들어보면 지금 처한 상황, 우리나라 국가 전체 상황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까지 상황을 보면은 고향 주민들도 총리를 버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고향 주민들도 무슨 버렸다 그런 말씀 과한 말씀 같습니다. 의원님도 지역구가 있지만 지역구 의원에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고향 주민들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생생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안타깝다.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끝난 것 같다. 질질 끌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중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향 주민들까지. 의원님 말씀이지만 지역구를 가진 정치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심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죠. 네,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이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 지경이 빨리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 박성훈 논설위원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조신 차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죠. 지금 이 상황 국가 전체를 바라봤을 때 지금 이완구 총리의 쏟아지는 이 매에 대해서 네. 어떻게 결과가 돼야 될지. 예, 이 나흘간의 국회 대정부 질문을 지켜봤습니다만 진짜 한마디로 이 총리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예. 참 그 점이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이완구 총리가 말 한마디라도 정말 신중함을 기해서 지금부터라도 이 총리의 발언 이 점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입니다. 예, 김무성 대표 국회에 도착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으로 단둘이 만났던 그 회동의 결과를 지금부터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한번 보시죠. 김무성 대표 얼굴이 상당히 지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늘 재보선 가야 되는데 일정이 어그러졌습니다. 예. 대변인, 마이크 좀 올리죠. 마이크.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 보입니다. 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어떤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2시경에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으로부터 대통령께서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서 3시부터 3시 40분까지 대통령을 만나 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시기에 장기간 출국을 앞두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당대표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 내외에서 분출되는 여러 의견들을 가감없이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잘 알겠다,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일자리 창출 법안들인 여러 민생 경제 법안들을 4월 국회에 꼭 처리해달라는 당부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보니까 당장 얼핏 눈에 띄는 게 대통령께 여러와 같이 지금 총리와 관련돼서 이 아우성을 그대로 가감을 전달을 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결정은 다녀와서 하겠지만 어떠한 조치도 다 해라. 특검이 됐건 뭐가 됐건. 자, 어떠한 조치,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예. 이 부분 같습니다. 예. 네, 대통령 얼마 전에 직접 발언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얘기를 했죠. 검찰 수사에 국한해달라 했는데 네, 예. 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것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특검으로 가야 된다. 네, 그것과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특검하고 무관치 않다. 그리고 그 또 하나로 의혹 해소를 위한 길이라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의 그 총리로서가 아니라 그 일반 민간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진사퇴의 길을 열어놓은 걸로 봐야 됩니다. 아, 자진사퇴의 길을 열어놨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녀와서 결정하겠다. 다시 말해서 순방 기간에 추가적인 의혹이 더 이상 이것은 피의자로서 가서 수사를 당장 받아야 되는, 그리고 어떤 피의자로서의 그
기소가 성립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이런 것이 추가로 나오거나 예. 어떤 또는 그 민심과 상황 악화가 더 이루어진다면 예. 자진 사퇴를 통해서 어떤 의혹을 100%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열어놓은 것이고 예. 특검도 그러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뭐 야당이 요구하거나 또는 이 기존의 지금의 수사팀으로서는 도저히 그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예. 하면은 특검 그 요청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 이런 길을 열어놓은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선인 그 드러난 내용만 보면 획득해서 다녀와서 결정하겠다. 유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총리의 자진 사퇴기를 열어놨죠. 사퇴기를 열어놨고 네. 그냥 막말로 총리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총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 예. 이게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해라. 예.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똥 뽑는 계기로 만들겠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가 스스로 결정해라. 이런 압박일 수도 있고요. 예. 네, 오늘 갑자기 이 순방 일정이 늦어지면서 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만 예. 김무성 대표를 부른 것 예. 그러니까 김 대표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네, 첫 번째는 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협의해서 알아서 판단해달라. 두 번째는 부정부패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서 총리가 스스로 용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검을 만약에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면 특검 가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결심을 한다면 이제 갔다 9박 10일이죠. 갔다 예. 오면 결심을 한다면 뭐 특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예. 들고요. 지금 아마 이게 큰 의미가 사실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제 문창거 후보자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예. 갔다 그 9일간, 10일간 그 상황 동안 어떤 총리 결심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유도하는 어떤 내용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고 저 판단이 좀 들고 예. 갔다 오면 결정을 한다지만 그 상황까지는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그 어떤 결심 같은 경우를 미루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지금 네. 우리 성완종 회장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금 이완구 총리를 겨냥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당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견들을 아까 좀 전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사실상 당내에서 그 이완구 총리에 대한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사실상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 의견들도 전달을 했고 여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이 잘 알겠다 다녀와서 하겠다 결정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완구 총리의 어느 정도 좀 스스로의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그리고요. 예.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다녀오는 9박 10일 동안에 검찰에도 숙제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검찰에 숙제를 예, 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사를 받던 성완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담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 회장의 어떤 육성과 그리고 메모에 담긴 내용, 쉽게 말하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라든지 이완구 국무총리 정도는 소환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 예. 그래야만 특별수사팀이 결정이 되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팀이 뭔가의 성과를 냈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완구 총리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뭔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 번 말씀을 들어보면 총리께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열어놨는데 본인이 글로 가지 않겠다,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어떻게 가는 겁니까? 본인은 하지만 이 총리의 답변은 예. 오늘 오전 상황에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네, 지금 메모 하나에만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오전 상황이었고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의중을 전달한 이후에 이거는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특검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 얘기를 여당이 먼저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당 총리가 공격받고 있는데 여당 스스로 먼저 특검 얘기를 꺼내고 거기에 더해서 문재인 새정치 대표께서는 특검 언급을 또 안 하셨어요. 과거 같으면 무조건 특검을 먼저 하자고 했을 텐데 네. 입장이 좀 뒤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 네. 지금 대통령께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한 부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상황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현재 그 야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예. 뭐 일각에서는 특검을 가면 말하자면
정말 성역 없이 그야말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야당도 캥기는 대목이 막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우려한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야당은 현재 그 검찰 수사에 맡겨놓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바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고 공격을 하고 특검을 할 경우는 이런 방식의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먼저 꺼냈던 이유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꺼냈던 이유는 이 그러한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맡겨놓을 만큼 지금 그 나라의 운영이 한가롭지 않다. 다시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필요하다면 조기에 특검을 통해서 여야가 공정성의 시비가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 상황을 특검에 맡기면 그 다음에 이 수사가 지금 산으로 가니 뭐 들로 가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사실은 뭐라고 비판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어떤 국정을 조기에 국정은 국정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굴려가자 이런 계산 같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대표는 특검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그 원인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대선 자금 또 문재인 대표 쪽에서도 뭐 썩 편치 않은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7년의 사면 과정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화갑 대표 전 대표 말씀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 네,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2번이나 아주 특별한 특사를 받았죠. 여기에서 아마 문재인 대표 당시에 노무현 정권 내내 5년 내내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특검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쉽게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1차적인 이유는 검찰 수사를 다 지켜보고 또 특검을 간다고 했을 때 1년 이상 이 문제를 장기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그 2007년 12월 2008년 1월 1일자로 단행된 특사가 아주 수수께끼 같은 아주 여러 가지 의혹을 담고 있다는 점이죠. 네, 2008년 1월 1일자 특사에는 뭐 한화갑 전 대표라든지 또 임동원 신건전 국가정보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성 회장도 들어갔고요. 근데 임동원 신건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이 대법원의 상고라고 하죠.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상고 신청을 해놓고 신청한 지 2시간 뒤에 바로 취소를 합니다. 네, 그 말은 그만큼 정권과의 교감 하에 이 사면 문제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상고장을 제출을 하니까 곧 사면 복권 될 테니까 좀 취하해라. 그리고 성 회장 역시 상고 포기 한 달 만에 사면 대상이 됐고요. 또 한화갑 전 대표의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권이 주도했다는 것, 정권의 당시 핵심 실세였던 분에게 청탁을 넣어서 사면 복권을 받게 됐다는 것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화갑 대표가 본인이 그러면 누구 청탁해서 사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이 아주 가까운 노 대통령의 지인이죠. 바로 사면 복권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강금원 전 회장에게 부탁을 해서 강 회장이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직접 저녁 식사까지 하고 나서 즉각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하신 이 특검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특정 당의 유리 분리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특검의 대상을 여야가 정할 텐데 그 여당이 특히 이거 지금 뭐 8명만 수사하는 그런 특검을 하도록 합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다 보면 여기서 그 성완종 씨서부터 나왔던 모든 입증되지 않은 횡령이든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다. 그 대상에는 지금 이 8명뿐만 아니라 뭐 필요하면 여야 대선 자금 더 나아가서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면 노무현 정권 시절서부터 모든 그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하자라는 그런 대상 합의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지. 네, 이번 전국에서 이 이완구 총리 그리고 문재인 대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사면은 전적으로 법무부의 소관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각종 정황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얘기는 나중에 듣고 아무튼 대통령 순방 이후에는 총리의 낙마 또는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벌써 잊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분들만 잊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어가는 게 두렵고 미안합니다. 세월호 1년입니다.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